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LG전자 관련 소식들 따로 보면 그냥 좋은 뉴스 몇 개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늘은 월요일 장대응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일 아침 시초가 보면서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LG전자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큰 틀부터 같이 짚어볼게요. 이번 주처럼 하늘사를 둘러싼 여러 갈래의 소식이 동시에 나올 때가 오히려 큰 그림을 정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낱개로 보면 헷갈리는 소식들이 한 번에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LG전자한테 시장이 던지는 질문이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물었어요. 가전 잘 팔리나? 환율 영향은 어떻게 되나? 원자재값 부담은 없나? 이 질문도 여전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질문이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LG전자가 AI 인프라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회사가 될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전회사로만 보면 LG전자는 경기랑 소비 심리에 따라 같이 흔들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로봇까지 묶여서 평가받기 시작하면 가격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LG전자는 정확히 이 경계선 위에 서 있어요. 비슷한 경계선을 넘었던 사례가 다른 산업에서도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사에서 특정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시장이 그 회사한테 매기는 값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요. 예전엔 이번 분기 얼마 벌었나로 평가받던 회사가 이 산업이 커지면 자동으로 같이 커지는 회사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LG전자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인정이에요. 단순히 가전 경기를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커지면 구조적으로 같이 커지는 회사로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재평가의 의미예요. 이번 주에 나온 소식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외국인 수급이에요. 최근 외국인이 LG전자를 사들이는 양이 몇 년 만에 가장 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비중도 예전 합작법인 설립 같은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은 그냥 좋은 얘기 나왔네 하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판단할 때 비중을 크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번 외국인 수급은 LG전자를 보는 시각이 이미 일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 번에 큰 매수로 끝나면 안 돼요. 그날 하루 크게 사고 다음 날부터 다시 팔기 시작하면 그건 단기 이벤트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근데 이후 몇 주에 걸쳐서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다면 그건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시각 자체가 바뀐 거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급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몇 주간 이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추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이유가 단순히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더라는 한 줄 뉴스 때문만은 아니에요. 증권가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이 주요 고객사 인증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고 올해 본격적인 수주와 매출 전환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같이 짚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대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이라는 구체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인증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수주, 수주가 쌓이면 그 다음은 매출이에요. 지금 LG전자는 이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나가는 중이에요. 이 인증 절차라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하면요. 데이터 센터 장비는 한 번 들어가면 몇 년씩 계속 가동돼요. 그래서 고객사들은 장비 하나를 도입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검증을 해요. 온도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장기간 가동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지까지 다 확인해요. 이 인증을 한 번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고객사 안에서 다른 데이터 센터로도 확장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인증 하나의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여기서 LG전자만의 특이한 강점을 짚어야 해요. 원 LG 통합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려면 냉각 장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능력, 그리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까지 다 같이 필요해요. LG전자는 냉각 솔루션을 만들고 LG CNS는 설계와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력 시스템을 맡아요. 이 세 곳이 따로따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묶여서 고객사한테 통째로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동남아 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이 통합 방식이 처음 적용된 사례도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여러 계열사가 같이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외국 회사들이 각 영역을 따로 나눠서 가져갔어요. 냉각은 한 회사, 설계는 다른 회사, 전력은 또 다른 회사.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조율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LG그룹은 이걸 한 군데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면 경쟁사들이 부품 하나씩 가격 경쟁을 하는 동안 LG그룹은 통째로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비유로 풀면 이래요. 공사장에 인부 한 명만 보내는 회사랑 설계자랑 전기기사랑 시공팀까지 한 팀으로 묶어서 보내는 회사는 완전히 다른 제안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인부 한 명씩 따로따로 구하는 것보다 한 팀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쪽이 훨씬 편해요. LG그룹이 지금 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냉각 장비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팀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 잘 만드는 회사랑 전체 그림을 책임지는 회사의 차이를 만들어요. 여기서 투자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통합 제안 방식은 한번 계약을 따내면 후속 계약으로 이어지기가 훨씬 쉬워요. 이미 한 데이터 센터에서 LG그룹 통합 솔루션을 써본 고객사는 다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같은 팀을 다시 부를 가능성이 커요. 처음 한번 검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해요. 통합 솔루션이라는 그림이 멋있어 보여도 결국 시장이 묻는 건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잡히냐예요. 이번 주 나온 소식 중에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숫자가 있었어요. 칠러, 그러니까 대형 냉방기 사업에서 일정한 매출 목표를 원래 계획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목표를 늦게 잡았다가 못 채우는 거랑 목표를 원래보다 빨리 채우는 건 완전히 다른 신호예요. 후자는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붙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중동 지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관련 협력 약속도 나왔어요. 이런 소식들이 하나씩 쌓이는 게 단순 기대감을 실제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칠러 사업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풀어볼게요. 칠러는 건물이나 공장 전체를 식히는 대형 냉방기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는 핵심 인프라예요. 서버 한두 대 식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온도를 관리하는 장비라서 한 번 설치되면 교체 주기가 길고 단가도 훨씬 커요. 그래서 칠러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자잘한 부품 매출이 아니라 대형 인프라 계약이 늘어난다는 뜻이라서 의미가 더 커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협력 약속이나 의향서 단계의 소식을 너무 과장하면 안 돼요. 계약했다는 단계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단계는 완전히 다른 단계예요. 협력 약속은 첫 단추일 뿐이고 진짜 매출로 잡히려면 실제 장비가 들어가고 가동이 시작되고 그게 회계상 매출로 인식되는 단계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온 소식들을 볼 때도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정확해요. 이 단계를 쉽게 나누면 관심 표명, 의향서, 본 계약, 장비 공급, 가동 시작, 매출 인식 이렇게 6단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나온 소식들이 정확히 이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대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글로벌 경쟁 구도도 한번 짚어볼게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이 LG전자만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버티브 같은 회사가 이미 오랫동안 이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업계 분석에서는 LG전자를 이 시장의 다크호스로 꼽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다크호스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보면요. LG전자는 원래 가전회사로 출발했지만 수십 년 동안 건물 냉난방 장비를 만들어 온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 가전사업에서 쌓은 대량 생산 능력과 원가 관리 노하우까지 더해지면 후발주자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예요. 물론 아직 버티브 같은 기존 강자를 완전히 따라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기존 강자 한 곳이 모든 수요를 다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틈을 LG전자가 비집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런 경쟁 구도에서 LG전자가 가진 차별점을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는 공냉식과 액체냉각, 액침냉각까지 여러 방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마다 필요한 냉각 방식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기술만 갖고 있으면 선택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제한돼요. 여러 기술을 다 갖고 있으면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제한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원 LG 통합 솔루션이고요. 셋째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에요. 이미 세계 여러 곳에 냉난방 장비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현지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단순히 장비 하나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는 경쟁력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로봇 사업 얘기도 같이 봐야 해요. LG전자가 공개한 홈로봇이 원래 계획보다 더 빠르게 실전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계획을 앞당긴다는 건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로봇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가전 신제품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집안일을 하려면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하는데 LG전자는 이미 수억 대 규모의 가전과 스마트홈 기기를 운영하면서 생활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이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로봇 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 확보예요.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는 많아도 그 로봇이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진 회사는 많지 않아요. LG전자는 이미 가전을 통해 집안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로봇이 가정에서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하려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미리 학습해야 해요. 가구 배치도 다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다 다르거든요. 이런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처음부터 모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LG전자는 이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로봇 학습에 쓰일 수 있다는 게 LG전자만의 숨겨진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전장 사업도 같이 짚고 갈게요. 전장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부품 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데이터 센터 냉각이나 로봇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영역이에요. 완성차 업체의 공급망에 들어가야 하고 품질도 검증받아야 하고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 사업이라서 처음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번 자리 잡으면 꾸준한 매출 기반이 돼요. 완성차 업체랑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 차량 모델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부품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장 사업은 화려하게 튀는 뉴스는 적지만 LG전자 실적에 안정적인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냉각이나 로봇 사업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동안 전장은 뒤에서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한 회사 안에서가 아니라 LG그룹 계열사 전체로 퍼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로봇의 몸체는 LG전자, 두뇌 쪽 인공지능은 LGAI연구원, 센서는 LG이노텍,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운영 시스템은 LGCNS가 나눠서 맡고 있어요. 이렇게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구조가 외부 파트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 회사를 따로따로 상대하지 않고 LG그룹 하나만 상대하면 다 해결되니까요. 이게 투자자한테 의미하는 건 LG전자 하나의 성공 여부가 LG전자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LG전자가 잘 되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CNS까지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투자자라면 LG전자 차트만 보지 말고 이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같이 곁눈질 하셔야 해요. 이걸 정리하면 LG전자가 노리는 그림은 가전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리적 요소를 한 그룹 안에서 다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냉각도 하고 로봇도 하고 전장도 하고 거기에 운영과 전력까지 다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이 그림이 실제로 맞아 들어간다면 시장은 LG전자를 예전처럼 가전 업황에만 흔들리는 종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과거에 비슷했던 패턴도 한번 짚고 갈게요. LG전자가 가전 회사에서 다른 무언가로 평가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 전장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이 의심을 받았어요. 가전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잘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한참 있었고 실제로 적자가 나는 기간도
때도 꽤 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에 하나씩 들어가고 품질이 검증되면서 지금은 전장이 LG전자의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요,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의심과 적자를 같이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 냉각이랑 로봇 사업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장이 자리 잡는 데 걸렸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 사업들도 하루아침에 큰 매출로 잡히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방향이 맞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유자분들이 챙기시면 좋은 게 있어요. 이번 주 소식들을 보고 너무 흥분하지도 너무 무덤덤하지도 않으셨으면 해요. 외국인 수급 하나로 이제 다 됐다고 보면 안 되고 협력 약속 단계라는 걸로 아직 멀었다고 보는 것도 똑같이 위험해요. 보유자분들이 봐야 할 건 이번 주 나온 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예요. 칠러 매출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데이터 센터 협력이 실제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로봇 실증이 상용화로 넘어가는지, 이 세 가지가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보유 근거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유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가전 본업 얘기를 너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LG전자의 기본 체력은 여전히 가전에서 나와요. 데이터 센터나 로봇 사업이 아무리 기대를 받아도 가전 본업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 실적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새로운 사업 소식만 챙기지 말고 분기 실적 발표 때 가전 부문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기본 체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이 같이 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유자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같은 소식이 나왔을 때 본인의 평단가와 비중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면 이번처럼 좋은 소식이 나와서 가격이 한 번 올라온 타이밍에 일부를 정리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소식 보고 마음이 급해지셨을 수 있어요. 근데 신규는 오히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지금 나온 건 아직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이야기예요. 확정된 대형 계약이 아니라 인증이 진행 중이고 협력이 논의되는 단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다음 실적 발표나 수주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도 충분해요. 신규분들이 같이 챙기시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가격에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소식 이후로 주가가 이미 크게 뛰었다면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기대를 반영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소식은 나왔는데 주가는 크게 안 움직였다면 아직 시장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들어갈 타이밍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도 결국 내일 시초가랑 그 이후 며칠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가격이 크게 튄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한 거고, 가격은 튀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흘러내리면 아직 그 가격을 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관망하시는 분들은 LG전자 하나만 보지 마시고 같이 묶여서 평가받는 LG CNS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계열사들도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LG전자만 따로 움직이면 개별 종목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고, 그룹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원 LG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망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위치가 제일 편한 자리예요.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데, 관망자분들은 그 흔들림에서 한 발 떨어져서 이게 진짜 신호인지 노이즈인지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서두르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관망자분들이 보시기 좋은 또 하나의 기준은 LG전자와 LG CNS의 주가 움직임 폭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 LG전자가 평소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날들이 늘어나고 LG CNS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면 그건 시장이 원 LG 전략 자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LG전자만 따로 움직이고 계열사들은 잠잠하다면
아직 개별 종목 이벤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해요. 이 비교는 매일 하실 필요 없이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충분히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큰 돈은 항상 먼저 움직여요. 뉴스가 크게 퍼진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먼저 생기고 핵심주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변주로 퍼지고 그 뒤에 뉴스가 크게 퍼지고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요. 이 순서가 반복돼요. LG전자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CNS 같은 계열사 쪽으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해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흐름을 너무 늦게 본다는 거예요. LG전자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확실해 보이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첫 번째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종목 이름 하나를 빨리 듣는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냉각, 로봇, 전장, 외국인 수급까지 이걸 내가 매일 다 챙길 수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번 한 주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 인증 진행 상황 봐야 하고 로봇 실증 일정 챙겨야 하고 그룹 계열사들 협력 소식까지 같이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긴 흐름을 보고 오래 들고 갈 수 있고 어떤 분은 변수가 많을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미 LG전자를 크게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그룹 계열사랑 비교하면서 어디에 비중을 더 둘지 갈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번 똑같은 기준 없이 그날그날 뉴스 보고 판단하면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를 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 보고 샀다가 오후에 안 좋은 소식 보고 팔고 다음날 다시 오르면 후회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수익도 안 나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정리한 걸 그대로 자료로 만들어뒀어요. 이번 자료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LG전자 재평가 조건 체크리스트예요. 냉각 사업 인증과 수주, 로봇 실증 단계, 전장 수익성, 외국인 수급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매주 업데이트만 보면 되게 만들었어요. 둘째, LG그룹 계열사 중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후보군이에요. LGCNS,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쪽이에요. 셋째, 내 성향에 맞는 비중 조절 기준표예요. 똑같은 뉴스를 봐도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흔들림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 3가지를 같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지금 상황이 좋다, 나쁘다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안 나와요. 후보군만 있으면 돈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인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같이 봐야 지금 상황과 다음 흐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 번에 정리가 돼요. 이건 종목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에요. 미팅방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참고 자료예요.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뒀어요.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장 열리기 전에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밤 받아두시면 내일 시초가 보면서 바로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대조해 보실 수 있거든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받아야지 하는 순간 또 다음 뉴스가 뜨고 또 누군가의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또 남들 다 먼저 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오늘 오른 종목 하나를 맞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먼저 준비하는 구간이에요.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LG전자는 지금 가전 회사에서 AI 인프라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회사로 넘어가려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외국인 수급, 냉각 사업 인증, 원LG 통합 솔루션, 로봇 실증 이 4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진짜 재평가로 이어져요. 내일 아침장 열리면 시초가가 어디서 열리는지부터 바로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오늘 정리한 4가지 외국인 수급, 냉각 사업 인증, 원LG 통합 솔루션, 로봇 실증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내일 장을 보시면 가격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려고 해요. 내일부터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큰 그림이 진짜인지 같이 확인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좋은 일요일 저녁 되세요.